그럼 이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인지과학 분야에서 이 컴퓨팅 사고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처음에 언급한 것은 이 세무엘 페퍼트 교수님을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1980년도에 언급이 됐고, 이후에 16년이 지나서 또 다른 기고문을 통해서 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페퍼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복잡한 대규모의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고 효율성, 즉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컴퓨팅 사고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이 가장 좀 부흥했던 시점이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이제 그 자넷 윙이라는 이 학자가 이 사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때 관점은 약간 다릅니다. 이 자넷 윙 교수님은 지금 이 사고력 자체를 좀 더 초중등에 내려서 접근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컴퓨팅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공학의 기본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래밍 자체가 컴퓨팅 사고력은 아니다. 즉,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엔지니어를 키우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이 아니다. 이 개념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컴퓨팅 사고력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닝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위에 페퍼트 교수님과 상당히 이제 내용이 유사합니다. 컴퓨팅 모델과 관련된 정보 프로세스로서 표현하고 알고리즘 솔루션을 찾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정의는 그 컴퓨팅 플러스 X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즉, 이 전산학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컴퓨팅 사고력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본인 분야에 활용했을 때에 대한 사고력을 정의하면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꼭 프로그래머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컴퓨팅 사고력이 아닐까. 즉, 컴퓨팅 플러스 X 관점에서, X 플러스, X는 이제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팅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컴퓨팅을 통해 생각하는 힘이 이 컴퓨팅 사고력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좀 고민이 되는 것이 1950년도부터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컴퓨터 사이언스 학문을 다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인지심리학자이던가 혹은 수학학자던가 플러스 전산학자였습니다. 즉, 한 분야에 이제 특성화된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공들을 같이 하고 있는 형태의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도 뭐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은 상당히 좀 복잡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라 뭐 수학적이라던가 다른 부분들도 좀 더 같이 고민한 상태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용어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영역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컴퓨팅이라는 용어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라는 게 미국에서는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컴퓨팅은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좀 더 큰 범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표를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컴퓨팅이 전반의 이 하위 분야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 하위 분야에서는 CSEC라고 해서 그 사이버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정보 보안과 보호에 대한 영역,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형태고, 플러스 AI까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CC2020 컴퓨팅 커리큘라 2020에 제시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냐? 1990년도에는 좀 영역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이가 전자전기 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전자전기에서는 이제 그 하드웨어들도 많이 다루죠.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그 하드웨어에 좀 포커스된 컴퓨팅 영역의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 시스템이 1990년도에 이 컴퓨팅 영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 컴퓨팅 영역보다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다루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연도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시간이 얼마 흐르진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역에 대한 발전이,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1968년에 처음으로 컴퓨팅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었고, 공표가 되었고, 대략 한 10년 주기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68년, 뭐 78년,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97년부터 97, 2008, 그다음에 2013, 2020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영역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신 내용들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CC2020과 뭐 CS2013, 제가 컴퓨팅 영역이 좀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2008년 그리고 2013년도에 주기가 점점 짧게 교육과정을 공표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8년도로 갔을 때는 크게 뭐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 뭐 영역명이 변경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내용으로서 큰 변화는 없었고요.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는 새로운 영역, 이때 이슈들이 2010년도 전후에 대한 이슈들이,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컸던 그런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농협 사태. 농협에서 그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받는 이 영화 내부에 그 백도어라는 일부 이제 보안적 이슈가,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달린 그 코드가 같이 딸려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은 2013년도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영역과 플랫폼을 개발하자라는 PBD라는 그런 영역,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에는 이제 하둡이라는 분산 병렬,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병렬 및 분산 컴퓨팅에 대한 영역이 또 새로 생겨났고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스템 기초라는 새로운 영역들이 각 영역에서 추출되어서 생성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변화를 간단하게 표현을 도식화를 하면 다음과 같고요. 크게 변동과 이동으로 말을 했습니다. 변동은 이제 이 각 영역에서 다루는 그 지식 내용들, 이 교육과정 내에선 티어라는 내용을 씁니다. 토픽에 대한 티어. 그래서 각 토픽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래서 영역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은 이 토픽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08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는 토픽에 대한 변동과 더불어서 영역이 신설되면서 다양하게 토픽들도 어, 이동이 잦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예, 영역과 영역에 대한 생성, 그리고 그 영역 내부에서 다루는 지식들, 토픽들이 상당히 빨리 변화를 하는데 2020년도, 그다음 또 이후에는 더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그럼 대상, 뭐 초중등이 될 수도 있고 고등이 될 수도 있고 교양이랑 비전공, 부전공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다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 대학 측면에서는 교수자와 학생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들, 원격 대학으로서 다양한 기술들, 에듀테크 기술들도 그렇고, 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다른 대학보다 좀 빨라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렇게 빨리 이 도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다뤄야 돼야 하는가, 다뤄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다음에 다룰 내용이죠. GPT가 있으면은 GPT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가르쳐야 한다면은 어느 수준까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X,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입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팅 사고력을 정의한 그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정의가 제시가 될 겁니다. 즉,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형태가 이 전공 분야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갖춰야 할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컴퓨팅 플러스 X 같은 경우에는 이 모태부터 이 컴퓨팅 플러스 X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컴퓨팅 영역의 확장으로 다른 타 컴퓨팅 영역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해당 영역이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비즈니스와 컴퓨팅을 통합해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킨 게 이 컴퓨팅 X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컴퓨팅은 뭐 이전까지 말씀드린 융합이나 통합적 관점입니다. 전산학,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영역과 컴퓨팅 간의 혁신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 즉, 여기서 말하는 발견이란 어떻게 하면은 이 컴퓨팅 사용할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X 플러스 컴퓨팅을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융합 교육은 도대체 무엇일까? 컴퓨팅 플러스 X, 그다음 X 플러스 컴퓨팅을 융합 교육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혹은 통합 교육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 컨버전시와 인터그리티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그리티 과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AI 인터그리티 과정이라는 그 교육 과정을 그 미국의 IBM 기업과 같이 공표를 했습니다. 굳이 뭐 AI에 대한 개념을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고 단순히 활용하거나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의 형태는 이 융합교육 측면이죠. 저희도 이제 융합교육 혹은 팀티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융합교육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수자가 두 개의 학문에서 어느 수준 이상까지 통달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형태가 융합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팀티칭의 형태가 통합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교수자가 통합교육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요구될 것이냐? 즉, 학습자를 위해서 교육을 맥락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팀티칭을 하더라도 전반의 내용을 이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학문에 대한 어느 수준까지 다뤄야 된다던가 뭔가 그 교육마다 연계가 있을 텐데 그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팅 사고의 주요 요소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상당히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중의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각 기관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약간씩 정의가 다릅니다. 뭐 데이터 수집부터 처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한 후에 분석 결과를 시각화를 하고 또한 이 시각화된 내용을 시각화는 이제 의사소통으로서의 이제 시각화가 되겠고요. 분석된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해한다던가 추상화한다던가 또한 자동화한다던가 마지막 이렇게 병렬화를 한다던가 라는 그런 절차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요소라고 했는데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과정의 주요 요소를 크게 9단계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정의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병렬이라고 했을 때 이제 페어럴리즘 A, B, C를 동시에 실행한다 라는 형태를 어,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교육부와 캐리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 이 페어럴리즘을 그 일반화로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어의 정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토대로 저도 17년도에 연구를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소프트교육연구학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이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설문 도구를 직접 개발을 했고요. 3,486명을 대상으로 제 기억엔 이 당시에 거의 한 30개 초등학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그다음에 그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때 활용했던 것은 앞에 정의되어 있던 이 9가지 단계를 기반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를 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해당 내용은 남학생이라던가 여학생의 갭이 뭐 30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30점이라는 갭이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그 T점수로 변환했을 때 양끝간을 구분해서 이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 집단 간의 차이가 30점이 생각보다 큰 차이긴 하지만은 밑에 이 모델링, 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차, 대략 한 70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모델링이 되지가 않는데 실제 구현도 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구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패러럴리즘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화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분석에 대한 일반화가 좀 근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높은 형태를 그렇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개념화를 해야 되는데 개념화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형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업을 하더라도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실습 부분에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절차적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에서는 앞에 9단계가 있었는데 그 9단계에서 무엇보다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래밍보다는 모델링이라던가 개념화, 이 절차화를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넷 윙이 이 말씀하신,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가 이 컴퓨팅 사고력이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 대학 측면에서는 교수자와 학생, 교수자와 학생은 어느 정도 수준의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할 것이냐. 여기에서 전제는 꼭 그 컴퓨팅 사고력이 엔지니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소양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X 플러스 컴퓨팅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함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방송대만의 교육 시스템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냐? 반면에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시를 하고,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